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를 아주 평화롭게 항해하고 있는 수십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네. 물살을 쫙 가르고 있는데 갑자기 조타실 화면이 일제히 까맣게 툭 꺼집니다. 통신은 두절되고 엔진 출력은 제멋대로 치솟고 끔찍하네요. 배가 막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서 암초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장이 아무리 조종간을 땡겨도 시스템은 완전 먹통이고요. 아, 물리적인 해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륙 반대편의 해커가 통제권을 뺏은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이거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사이버 보안이 뚫린다는 건 그냥 내 PC에서 파일 몇 개 날아가는 그런 귀여운 수준이 아니거든요. 국가의 핵심 인프라,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진짜 치명적인 재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아찔한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보안이라고 하면 그 방화벽 설치하고 백신 프로그램 주기적으로 돌리는 약간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비용이나 보험 뭐 그쯤으로 여겨졌잖아요. 아, 그쵸. V3 같은 거 켜놓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AI랑 클라우드, 초연결 사물 인터넷이 지배하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이버 보안은 기업과 국가의 존폐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전력 무기가 됐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보고서가 바로 이 방어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 바로 이글루 코퍼레이션 심층 기업 분석 및 중장기 전략 보고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정보보안 역사와 궤를 같이 해온 이 25년차 전통의 강자가 도대체 어떻게 글로벌 AI 테크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지 그 유기적인 과정을 논리적으로 쫙 추적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보고서 슬라이드를 한 장씩 딱딱 넘겨보는 기분으로 빠르고 경쾌하게 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뼈대부터 봐야겠죠. 역사를 보니까 1999년 설립이네요. 네, 1999년에 이득춘 대표가 설립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글루 코퍼레이션은 국내 보안 산업의 산증인 역할을 쭉 해왔습니다. 여기서 약간 주목해야 할 변곡점이 2000년이에요. 2000년이요? 밀레니엄 버그 막 이럴 때 아닌가요? 네, 그때쯤이죠. 이때 이글루가 국내 최초로 스파이더1이라는 통합 보안 관리 솔루션을 딱 출시합니다. 지금이야 뭐 통합이라는 말이 흔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진짜 혁명적인 발상이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통합 전에는 뭐 어땠길래 이게 혁명적이라는 건가요? 그게 예전에는 네트워크 방화벽 따로, PC 백신 따로, 침입 탐지 시스템 따로 막 다 제각각 놀았거든요. 아, 프로그램 창을 막 10개씩 띄워놓고. 맞아요. 보안 담당자가 모니터 여러 대 띄워놓고 여기저기서 뿅뿅 울리는 알람을 수동으로 다 확인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글루가 이걸 하나의 거대한 대시보드로 싹 묶어버린 겁니다. 오, 한눈에 보이게? 네, 이게 바로 SIM, 즉 통합보안관제라는 개념의 시작이었던 거죠. 파편화된 정보를 모아서 유의미한 흐름으로 보게 만든 겁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4년에 정부 통합전선센터 같은 국가 심장부 사업을 수주하면서 업계 절대 강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 떡잎부터 달랐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이 보고서 초반부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바로 이름입니다. 사명. 아, 사명 변경이에요? 네, 원래 대중한테 엄청 익숙한 이름이 이글루 시큐리티였잖아요. 직관적이고 딱 떨어지는데 창립 23년 만인 2022년에 굳이 이글루 코퍼레이션으로 간판을 바꿔더라고요. 저는 이거 딱 보고 애플이 생각났거든요. 오, 애플 컴퓨터에서 컴퓨터 뗀 거요? 네, 예전에 애플이 이름에서 컴퓨터 떼어내고 모바일, 웨어러블로 생태계를 막 무한 확장했잖아요. 이글루도 이름에서 시큐리티, 즉 보안을 뗐단 말이죠. 이거 단순히 막 디자인 좀 세련되게 바꾸고 주가 띄우려고 간판만 새로 단 건 아니겠죠. 애플 사례랑 결이 아주 비슷합니다.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업의 본질 자체를 아예 재정의한 선언 같은 거거든요. 선언이요? 근데 과거의 보안이 IT 인프라 문단속하는 하부 구조였다면 이제 우리는 방패만 깎는 장인에 머물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그리고 산업 제어 시스템까지 데이터가 흐르는 모든 영역의 종합 지휘소가 되겠다. 이런 거대한 철학적 변화를 이름에 담은 겁니다. 야, 방패만 깎지 않겠다. 철학적인 변화는 언제 들어도 멋지네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기업 철학이 뭐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시장에서 숫자로 증명 못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실적은 나와야죠.
과연 이 거창한 비전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보고서 재무지표 슬라이드를 딱 넘기고 진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 2025년 잠정 실적 데이터 보셨군요. 네, 아니 2021년 즈음을 기점으로 회사가 막 퀀텀 점프를 하더니 2025년 연결 기준 예상 매출이 1,4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8.8% 증가인데 놀라운 건 매출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무려 160억 원. 전년 대비 163.8%가 폭증했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매출이 30%도 안 올랐는데 어떻게 이익이 160% 넘게 폭발하죠? 이거 직원들 월급 깎고 막 비용 비정상적으로 쥐어짠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요. 비용을 쥐어짠 게 절대 아닙니다. 기업의 수익 구조 자체가 이른바 황금 비율로 딱 세팅이 된 덕분이거든요. 매출 구성을 뜯어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글루 매출은 크게 두 축이에요. 전체의 81.2%가 보안관제 서비스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18.8%가 보안 솔루션, 즉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나옵니다. 이 8대2 비율이 마법의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서비스가 80%를 넘는다고요? 그 서비스라는 게 정확히 뭐라는 겁니까? 주로 국정원, 외교부, 행안부 같은 핵심 공공기관에 전문 보안 인력과 시스템을 쫙 투입해서 24시간 감시망을 운영해주는 장기 계약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B2B를 넘어선 B2G, 정부 대상 비즈니스네요. 맞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국가 안보 시스템 전원을 끌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81.2%의 서비스 매출은 사실상 매년 꼬박꼬박 갱신되는 아주 강력한 구동 모델인 거죠. 회사의 기초 체력이자 현금 흐름의 하방을 아주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바위 같은 존재입니다. 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알짜배기 일청 상가 같은 거네요. 여기서 직원들 월급이랑 고정비를 다 커버하고도 남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익이 그렇게 막 160% 폭발한 범위는 나머지 18%? 그 솔루션 사업 쪽에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한계 비용의 제로화거든요. 하나 더 팔 때 돈이 안 든다? 네, 초기 R&D 단계에서는 막 천문학적인 개발비나 인건비가 갈려 들어가지만 일단 개발 다 끝내고 손익분기점을 딱 넘기는 순간부터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카피본 하나 더 복사해서 판다고 원가가 더 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요. CD 굽는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정비 허들을 넘는 순간 추가로 발생하는 매출은 그 족족 100% 수익으로 꽂히는 겁니다. 이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차세대 솔루션 판매 호조랑 딱 맞물리면서 이익이 빵 터져버린 거죠. 야, 정리가 싹 되네요. 80%의 단단한 현금 흐름으로 방어를 딱 해놓고 20%의 소프트웨어 공격수가 벌어들이는 족족 이익 창고에 쏟아붓고 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 20%의 공격수, 고수익을 가져다주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시장에서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걸까요? 이 지점이 바로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다른 평범한 보안업체들이랑 완벽하게 선을 긋는 초격차의 영역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죠. 아, 역시 AI군요. 근데 요즘 솔직히 개나 소나 다 이름에 AI 붙여서 홍보하잖아요. 맞아요. 무늬만 AI인 곳도 많죠. 그런데 이글루는 무려 2015년부터 AI 원천 기술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국내 최초로 AI를 탑재한 보안관제 솔루션 스파이더 TM AI 에디션을 딱 내놓게 되죠. 와, 2019년이면 대중들이 책 GPT 같은 거 알기 훨씬 전이잖아요. 엄청 빨랐네요. 근데 보안에 AI를 도입하는 게 기술적으로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은 이른바 룰 기반, 규칙 기반이거든요. 사람이 미리 시스템에다가 A라는 패턴으로 접근하면 해킹이니까 차단해. 이렇게 엑셀 수식 짜듯이 다 적어두는 겁니다. 블랙리스트 명단 쥐어주는 거랑 똑같네요. 이 명단에 있는 얼굴은 절대 들이지 마. 이렇게.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시겠죠? 해커가 얼굴을 성형하고 오면 못 막는다. 정답입니다. 명단에 없는 새로운 방식의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려요. 게다가 문 앞을 그냥 서성이는 정상적인 손님까지도 해커로 오해해서 경보를 울려대는 오탐 현상이 하루에도 수만 건씩 터집니다. 아, 알람 끄다가 밤 다 새겠네요. 관제위원들이 진짜 지쳐 쓰러지죠. 그런데 여기에 머신러닝 AI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수억 건의 정상 데이터를 스스로 쫙 학습한 다음에 블랙리스트에 그 얼굴이 없어도
저 사람 걷는 폼이나 주변 살피는 눈빛이 평소 정상적인 손님들이랑 아주 미세하게 다른데 하면서 징후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우와, 대박이네요. 즉, 공격이 이미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막아내는 사전 탐지로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놀랐던 기술 슬라이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2023년에 런칭한 이글루 XAI, 즉 IGL No XAI라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생성형 AI 기반의 어시스턴트 모델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기존 AI가 가진 가장 큰 한계? 그 블랙박스 현상을 돌파했다는 게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오,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블랙박스 현상이 뭔지 조금 더 풀어주시겠어요? 네. 예전 초창기 AI들은 왜 데이터 덩어리를 막 집어넣으면 그냥 결과값만 틱 뱉어냈잖아요. 얘 해커 맞아. 당장 차단해.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결론만 툭 던져줬죠. 그래서 관제 요원이 황당해서 야 근거가 뭔데 왜 차단해야 돼? 물어봐도 AI는 그 복잡한 연산 과정을 인간한테 설명을 못 해줬습니다. 그냥 내가 맞으니까 넌 토달지 말고 믿어 하는 엄청 콧대 높고 불친절한 탐정이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이글루 XAI는 인간 전문가한테 투명하게 쫙 브리핑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파트너님, 제가 이 IP 로그랑 과거 데이터를 대조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논리적 근거로 이 접속을 해킹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어로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안 영역에서 설명 가능한 AI라는 건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분석 과정을 자연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딱 해주니까 인간 관제 요원은 그걸 읽어보고 오케이, 차단해 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아, 업무 효율이 진짜 미쳤겠네요. 인간 혼자 할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대응 속도가 수직 상승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스파이더 XD라는 XDR 플랫폼 이야기도 나오던데 사실 일반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XDR이니 뭐 소어 이런 용어들이 완전 외계어처럼 들리실 거거든요. 이거 진짜 쉽게 한 번만 풀어주시죠. 네, 영어가 많아서 외계어 같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PC 보안인 EDR 따로 놀고 네트워크 보안인 NDR 따로 놀았는데 이걸 전부 하나의 바구니로 끌어모아서 통합 분석하고 대응하는 게 XDR, 확장형 탐지 및 대응입니다. 다 끌어모았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SOIR, 즉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 기술과의 연동이에요. 자동화요? 알아서 움직인다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무조건 반사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엄청 뜨거운 냄비를 딱 만졌을 때 뇌에서 아, 뜨겁네. 손을 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미 척수에서 반사적으로 손을 확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생각할 틈도 없이 아, 뜨거워 하면서 빼죠. 똑같습니다. 시스템에 치명적인 침투가 발생했을 때 인간이 상황 파악하고 마우스로 차단 버튼 누르는 데 걸리는 그 몇 분, 몇 초의 시간조차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미 털리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AI가 위협을 감지하는 그 즉시 SOA가 연동되어 있어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해당 서버의 네트워크 케이블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뚝 끊어버리고 격리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와, 냄비 비유 완전 확 와닿네요.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 시스템이 알아서 손을 떼버린다. 이제 단순히 막아내는 방패가 아니라 스스로 적을 식별하고 베어버리는 자율용 사이버 무기가 된 셈이죠. 기술력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시장 점유율이 무슨 깡패 수준인 게 이해가 팍팍 갑니다. 공공시장 점유율이 60에서 70%로 사실상 독주 체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알랩이나 CQI 같은 엄청 쟁쟁한 경쟁사들도 있잖아요. 이글루의 포지션은 정확히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이게 다른 기업들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각자 특기가 다른 겁니다. 알랩이 V3 같은 소프트웨어로 개별 PC나 단말기를 든든하게 지키는 보병 역할에 강하고 CQI가 네트워크 길목을 딱 막아주는 든든한 성벽 역할이라면요. 네네. 이글루 코퍼레이션은 그 수많은 보병과 성벽에서 실시간으로 막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중앙에서 쫙 모아서 분석하고 지시를 내리는 두뇌, 즉 지휘 통제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뇌 역할을 하는 거군요. 좋습니다. 독보적인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이 슬라이드 대목에서 약간 좀 의구심,
삐딱한 시선으로 푸시백을 하나 해보고 싶거든요. 좋죠. 얼마든지요. 아니, 기술력 뛰어나고 공공시장 장악력 압도적인 거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외부 기업들을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돈 주고 사들이는 겁니까? M&A 말씀이시죠? 네. 2021년에 무려 35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네트워크 장비 회사인 파이오링크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됐죠? 또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업 코드마인드도 인수하고 쿼드마이너라는 곳도 협력하고요. 네, 활발하게 움직였죠. 솔직히 말해서 본업에서 더 이상 크게 파일을 키우기 힘드니까 남의 회사 막 사들여서 억지로 외형 부풀리는 거 아닌가요? 전형적인 문어발식 확장 말입니다. M&A 한다고 샀다가 시스템 통합 못하고 삐걱대면서 나락간 회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아주 날카롭고 자본시장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실제로 많은 IT 기업들이 몸집 부풀리기용으로 의미 없는 M&A 하다가 실패하곤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글루의 이 행보는 명확한 수직 계열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 투쟁에 가깝습니다. 생존 투쟁이요? 아니, 점유율 70%인 1위 기업이 무슨 생존 투쟁을 합니까? 배부른 소리 아닌가요? 국내 공공시장 우물 안에서는 압도적 1위가 맞죠. 하지만 진짜 큰 돈이 되는 대형 민간 시장이나 글로벌 무대로 딱 나가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해외 공룡들. 네, 거기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시가총액이 막 수십, 수백조 원씩 하는 거대한 외산 공룡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 공룡들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풀스택으로 고객한테 들이밀거든요. 아하, 뷔페식으로 다 차려준다. 맞아요. 이글루가 아무리 뛰어난 두뇌, 즉 소프트웨어를 가졌어도 그 뇌의 명령을 수행할 자체적인 팔다리,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가 없으면 글로벌 무대에서 아예 체급 싸움조차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클라우드랑 네트워크 하드웨어의 절대 강자인 파이오링클이 딱 품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파이오링크가 물리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제하고 코드마인드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의 약점을 미리 막아주며 쿼드마이너가 보이지 않는 데이터 패킷을 싹 잡아냅니다. 각자 특수 임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장비와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글루의 중앙 AI가 통합해서 분석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즉, 흩어져 있던 특수부대원들을 딱 한데 모아서 저 거대한 외산 공룡들이랑 맞짱 뜰 수 있는 거대한 풀스택 보안 연합군을 완성해버린 겁니다. 야, 단순한 매출 뻥트기가 아니라 파편화된 기술을 하나로 쫙 꿰어버린 고도의 수직 계열화 전략이었네요. 연합군을 결성해서 글로벌 거인들이랑 체급을 맞췄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M&A 퍼즐이 진짜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이익이 폭발하고 자기만의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데도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7.3배고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7배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면 AI 테크 기업이란 타이틀을 달기에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된 거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현실이죠. 자본시장이 아직 이 기업을 그냥 옛날에 전통적인 인력 파견형 관제 용역 업체로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AI 플랫폼 기업으로의 진화를 주가에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하지만 16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증명된다면 결국 시장의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먼 미래로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글루가 도대체 넥스트 레벨로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해양 OT 보안과 글로벌 레이스 파트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 읽으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제일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럴 만합니다. 저도 이 파트가 제일 흥미롭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건 전부 IT, 즉 정보기술 영역의 보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글루는 OT, 운영기술 영역, 그중에서도 특히 스마트 선박 시장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OT라는 개념을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IT 보안은 내 이메일이나 서버의 데이터가 털리는 걸 막는 거라면 OT 보안은 정확히 뭔가요? OT 보안은요, 한마디로 물리적인 세계의 재난을 막는 겁니다. 물리적 재난요? 네, 공장의 로봇팔, 발전소의 터빈, 유조선의 조타기, 이렇게 실제로 윙윙 움직이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통제하는 기술, 그걸 방어하는 거죠. 해커가 이메일을 훔쳐가면 정보가 유출되는 선에서 끝나지만 해커가 유조선의 OT 시스템을 장악해서 밸브를 열어버리거나 항로를 암초로 꺾어버리면 끔찍하죠. 바다에 기름 다 유출되고 침몰하고. 맞습니다. 엄청난 환경재난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죠.
이게 바로 저희가 오프닝에서 상상했던 그 아찔한 시나리오입니다. 와,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래서 2024년 7월부터 IACS 국제선급협회가 6월 26, 27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딱 만들었군요. 이제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선박은 의무적으로 이런 사이버 해킹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탑재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다 위의 배들이 요새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면서 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떠다니는 데이터 센터가 되고 있거든요. 이글루는 이 규제가 딱 열어젖힌 거대한 블루오션을 선점하기 위해서 포스텍 그리고 국내 조선 3사랑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 오티포 마리타임이라는 선박 특화 보안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막 국뽕이 차오르는 대목인데요. 대한민국 조선업이 누굽니까?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는 압도적 1위 국가잖아요. 그렇죠. 조선 최강국이죠. 우리가 만든 그 최첨단 배들에 우리의 보안 인공지능이 필수적으로 턱 탑재된다. 와, 이건 단순히 소프트웨어 몇 카피 파는 수준을 넘어서서 글로벌 해운 물류의 심장을 우리 기술로 지키는 거네요. 의미도 엄청나지만 시장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도 엄청난 캐시카우가 될 겁니다. 이게 자동차에 옵션 하나 달듯이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10년, 20년 지속적인 관제와 업데이트가 필요한 엄청난 고마진 사업이니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네요. 네, 그래서 2026년 이후부터는 이 해양 OT 보안이 이글루의 실적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새로운 엔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대전의 거점 지사도 확장하고 있고 동남아나 중동 쪽으로 플랫폼 자체를 수출하려는 글로벌 행보도 본격적으로 엑셀을 밟고 있죠. 야, 정말 막힘없는 성장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 완명 무결점의 유니콘은 없겠죠. 그럼요.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챕터, 아킬레스건을 방어하라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리스크 요인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보고서 보니까 최대 주주인 이득춘 대표가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 21.60%를 주고 있어서 지배 구조는 안정적이고요. 배당 수익률도 3.45%로 주주 환원에도 꽤 청의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훌륭하죠. 그런데 아주 현실적인 리스크 3가지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시장 1위라는 타이틀이 가진 양날의 검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이 보통 연말인 4분기에 확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적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1, 2, 3분기에는 막 보릿고개 겪으면서 손가락 빨다가 4분기에 몰아치게 한다는 거군요. 네, 분기별 변동성이 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여전히 회사 매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80%의 그 관제 서비스 부문입니다. 이쪽은 어쨌든 사람이 투입되어야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인건비 무시 못하죠. 그렇죠.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글로벌 하이엔드 시장에서의 엄청난 경쟁 심화입니다. 수십조 원의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 외산 공룡들이랑 민간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과제죠. 아주 뼈 때리는 핵심을 찌르는 리스크들이네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아무리 AI 기술이 좋고 수직 계열화를 했다 한들 이런 본질적인 약점들 앞에서 이글루 코퍼레이션을 어떻게 방어막을 치고 있나요? 설마 그냥 손 놓고 기도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당연히 구체적인 해지 전략이 다 작동 중입니다. 먼저 그 공공쏠림 현상을 타개하려고 민간 시장으로 눈을 돌렸는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조력자가 딱 등장합니다. 바로 이글루의 2대 주주. 지분 11%를 들고 있는 S1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세콤, 그 물리보안의 절대 광자 S1이요? 맞습니다. S1은 전국 주요 빌딩이랑 기업 공장에 진짜 거대한 오프라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업사원이 가서 사장님, 이번에 건물에 CCTV랑 출입통제 시스템 까시면서 사내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도 이글루 거 묶어서 저렴하게 하시죠.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겁니다. 와, 대박. 물리보안이랑 정보보안을 묶어 판다. 네, 이 융합보안을 무기로 민간 시장 비중을 계속 알뜰하게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진짜 똑똑하네요. 그럼 두 번째 약점인 그 서비스 부문의 인건비 딜레마. 이거는 아까 우리가 입이 닳도록 칭찬했던 AI가 해결서로 나서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AI 어시스턴트랑 SOAR의 자동화 기술이 딱 들어가니까 관제 요원 한 명이 커버할 수 있는 감시 영역이 10배, 20배로 확 넓어지는 겁니다.
아, 효율이 미쳤으니까. 네, 인력을 2배로 안 뽑아도 2배, 3배의 효율을 나니까 인건비 비례 구조가 깨지면서 서비스 부문의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쫙 개선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완벽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 경쟁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 파이오링크 등등 뭉친 풀스택 연합군으로 덩치 키워서 맞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야, 리스크에 대한 방어 구제까지 아주 치밀하게 짜여 있군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시간짜리 기업 설명회를 아주 농밀하게 압축해서 싹 소화해냈습니다. 지난 25년간 묵묵히 사이버 공간의 문단속을 하던 회사가 어느새 스스로 징후를 학습하고 적의 신경망을 뚝 끊어버리는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단단한 서비스 매출 위에 소프트웨어의 폭발적인 영업 레버리지를 딱 태우면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매력을 동시에 뿜어내고 있습니다. 네, 방어적 지출에서 전략적 투자로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고 있는 지금 시점에 가장 폼이 좋은 완벽하게 준비된 기업을 파헤쳐본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은 다이빙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재미있는 화두를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해양 OT 보안, 스마트 선박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머지않은 미래에 선장도 선원도 타지 않는 100% 완전 자율 운항 선박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누비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수십만 톤짜리 쇳덩어리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진짜 선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글쎄요. 인간이 없다면 결국 배를 움직이는 시스템 그 자체 아닐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시스템을 노리는 수많은 해킹 위협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데이터를 방어하면서 배의 통제권을 사수해내는 자. 즉, 겉으로 보이는 운항 시스템 뒤에서 모든 걸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시스템이야말로 그 배의 진짜 지배자이자 선장이 아닐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단순히 해커를 막는 당패 역할을 넘어서서 훗날 이 사이버 보안 기업이 글로벌 무역과 물류 인프라의 최고 권력자고 될 수도 있다는 짜릿하고 도발적인 상상, 오늘 밤 한 번쯤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